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인재 전형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 사실 전형 간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형 방법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느냐 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민재 전형보다는 플러스인재 전형 쪽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4배수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과들이 10대1이나 11대1 또는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5대1, 6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서울여자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합격이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여자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학교 또는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여자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서울여자대학을 최고의 목표 대학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안정적인 원서 지원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교적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여자대학교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시에서의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면접에서의 어떤 그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자, 서울여자대학교 바로민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11월 11일 날 1단계 합격자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이 11월 14일 날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단계 합격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까지의 준비 시간이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바로민재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 지금서부터 면접 준비를 하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1단계를 붙을까 안 붙을까가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1단계가 붙어야 면접을 보는데 문제는 1단계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면접을 준비하면 1단계 통과된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결국 면접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서울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학교의 면접에 원서 지원을 하신 분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에 사실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서울여자대학교 면접 준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나 또는 뭐 가천대학교나 또는 뭐 광운대나 다른 대학의 면접을 진행한 것과 사실 유사하거든요.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의 전공 소양을 물어보는 면접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 면접을 준비했는데 설령 1단계를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면접 준비가 다른 대학의 면접 전형에 다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민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 전형의 면접을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313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플러스 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152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 전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서울여자대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민재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일, 그 다음에 면접이 11월 14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인재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죠. 그렇죠? 12월 16일이니까 수능 시험 보고 한참 있다가 이제 1단계 발표자가 나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이 19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1단계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매우 촉박해서 대학에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 전형은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모집 요강에서는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민재 전형은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초 학업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다른 인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플러스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우수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잠재적 역량이 있는 플러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커다란 차이는 사실상 수능 전, 수능 이후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전형의 특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도 사실상 거의 동일해요. 면접은 면접관 2인과 개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면접 시간은 약 10분 내외. 제출 서류,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지고요. 전공 적합성의 30%, 발전 가능성의 30%, 인성의 30%, 의사소통의 10%를 반영하고 있고 플러스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에 공지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우리가 대면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증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는 비대면 면접으로 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서울여자대학교는 면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졌고요.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고 해서 동영상 업로드 방식보다는 현장 녹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출제되어졌던 문제를 보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면접의 특징이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교육심리학과에서 출제되어졌던 문제, 패션산업학과에 출제되어졌던 문제를 보도록 하게 되어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여자대학교의 면접은 제시문이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사실상 질문 자체가 개별적인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지 봤더니 교육심리학에 지원한 학생에게 질문이 3년 동안 많은 교육봉사와 교육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질문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진로희망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바뀌게 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희망 사항이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장래의 희망이 교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1학년, 2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가 진로 희망이었는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활동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서에 대해서 추가 질문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 활동을 많이 한 거 보니까 영어에 관심이 많네요. 하니까 영어 활동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이제 수상 경력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우수성들이 드러날 만한 활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내렸죠. 여기서 어찌 보면 이제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들은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패션산업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묻는 질문은 우리 학교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 두 번째, 복식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핑 로고와 배그라운드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또는 자기소개서 내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에 답변을 했었을 때 추가적인 질문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오토크루티에와 베를론이 갑자기 무슨 연관성이 있나? 라고 하고 있고 베블론 효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도 의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게 맞는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과와 자신의 성격과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질문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을 아실 수 있냐면 결국 서울여자대학교의 질문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면접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다 뽑아야죠. 학교생활기록 우리가 처음에 보면 첫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첫 번째 보면은 출결 봉사가 나오겠죠. 출결. 예를 들어서 내가 출결에 문제가 없다면 질문이 없겠지만 결석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각이 많았다든가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게 되어지면 수상 경력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 중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의 질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거, 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진로나 자율활동에 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거, 봉사활동과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독서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나 자소서와 관련된 예상 문제를 만드셔야 돼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약 50초에서 1분 정도의 구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시면 되고, 보통 글자 수는 350자 정도 구성하시면 돼요. 너무 양이 많으면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이 좀 더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게 좋겠다. 이걸 먼저 구성하시는 게 핵심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뭔가, 그 다음에 이 학과와 자신의 성격이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사실 학원에 와서 파이널 면접 수업이 4시간씩 3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 현재 또 주말 수업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면접 수업이 학원의 수업만으로는 충분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면접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학원 수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독서 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2권 정도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을 쌓기 위해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스크랩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의 내용의 하나의 스크랩을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적, 간접적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원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실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에 와서 몇 번의 수업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결국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학원에 와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학원은 실전 면접이죠. 실전 면접. 다시 말해서 이제 학생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들을 학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 바로민자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면접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여자대학교의 면접의 특징은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과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 면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에 대한 제출 서류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겠죠.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게 되어지면 이제 학생부 자소서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다 뽑습니다. 질문을 뽑고 나면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외워야죠. 암기를. 그렇죠? 암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제 면접장에 가서 떨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암기가 되어지면 암기한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암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면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1차적인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서울여자대학교 무슨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막 엄청 자신 있게 막 얘기하겠죠. 막.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했었을 때 답변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1차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과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질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추가 질문이 발생이 되어지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인기응변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실전력 배양하기 위해서 실제 면접장처럼 들어와서 앉아서 발표하는 자세, 답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수업에서는 서울여대 지원한 학생들끼리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하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본인이 배울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 수업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다 보면 배울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의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올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지만 상위대학이나 아니면 의치 한의대 같은 경우는 되려 경쟁률이 올랐죠. 그럼 경쟁률이 꺼지는 구간들이 바로 뭐냐면 서울여대 같은 학교에서 경쟁률이 꺼지게 되고, 특히 서울여대에서도 상위 학과를 뺀 나머지 학과에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 보면은 바로미터 전형은 2020년도에는 24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313명이기 때문에 서울여대가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바로민자 전형으로 선발 인원을 많이 몰았어요. 바로민자 전형은 전년도에는 17.08대 1이었는데 올해는 11.06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죠. 1단계 배수가 4배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원서 지원을 했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서 지원은 여러분이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년도 합격생의 교과 평균이 나오죠. 그렇죠? 교과 평균이 예를 들어 어느 학과가 1.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1.7 넘어가는 2.23 정도의 성적을 맞은 학생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1.7이라고 하면 1.5를 맞은 학생이 반드시 붙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교과 평균이 1.7이다, 교과 평균이 2.5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 근소값에서 원서를 썼다면 그러면 1단계가 배수가 4배수이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어떤 학과가 만약에 2.5다, 그런데 내 성적이 2.5 이내이거나 2.78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1단계 4배수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경쟁률 상태에서 보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거는 언론영상학과예요.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 문과에서 가장 높은 거는 언론영상학부인데 언론영상학부는 18명 모집에 경쟁률이 22.17대 1,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학과가 패션산업학과가 16.13대 1이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과가 14.63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교육심리, 패션산업, 언론영상학부처럼 학과적인 특성들이 강조되어지는 학과의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좀 낮은 학과는 경제학과. 경제학과가 8명 모집에 경쟁률이 5.75대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다 통과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4배수라고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다 통과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 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주말과 조중 수업이 있어요.
주말 수업은 일요일날 2시부터 6시 수업을 하는데 서울여대 바로민저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주말 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바로민저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 준비를 못하지만 수능에 대한 부담, 수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민저 전형의 원서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플러스 인재 전형의 원서를 써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노리실 테니까 서울여대 바로민저 전형의 원서를 쓰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보다는 최저 없는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면접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6시 4시간씩 해서 아마 지금서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4회 정도 수업하고 나면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 바로민재가 11월 11일날 1차 발표 날 거고 그러고 나면 면접 일자가 14일이에요. 파이널 면접이 12, 13일 목금 저녁에 6시, 10시 요 정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1차 발표 이후에 진행하셔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수능 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서울여자대학교는 경쟁률 자체가 4배수 인정을 고려하고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17대1에서 11대1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쟁률이 17대1에서 11대1로 하락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의 편차폭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어떤 학과에 내신 평균이 2.5등급이었다면 올해는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결국 2.5가 아니라 2.7, 2.8로 결국 교과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므로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로민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면접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서울여자대학교 면접의 유형이라든가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서부터 바로민재 전형의 주말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수능 1차 발표 이하 파이널 수업을 예상하시는 분들 또는 서울여자대학교 플러스 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셨고 수능 이후에 파이널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